먼저 뭐 대략적인 걸 좀 봐야 되겠죠. 우선 유럽 증시가 좀 빠졌어요. 미국 증시도 마이너스대로 마이너스 1% 이상 빠졌으니까 좀 크게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흐름을 봅시다. 항상 중요한 것은 흐름이니까. 네, 다우가 하락폭이 엄청 큰데 롱바디 샛비령 블랙캔들 나왔는데 이거 빠졌다. 꺾였네, 그쵸? 안 좋은 거죠. 나스닥도 전날에 상승하게 화이트 캔들 나왔는데 다시 하락 잉태형 블랙 캔들 나오면서 빠졌다. 이렇게 되면 뭐 다시 그 역행적 흐름이 나온 거니까 뭔가 시장의 약세 모양새가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되죠. S&P 500을 보시면 알겠죠? 내린 롱바디 블랙 캔들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약세로 꺾였다고 봐야죠. 뭐. 다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마이너스 1.70. 근데 이게 중간을 깬 건 아니라서 하락 잉태형 블랙 캔들 나오긴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방어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하락 잉태형 블랙 캔들 나왔죠. 1번 지수는 옆으로 약간 약세죠. 저 전반적으로 어제도 좀 같이 글로벌 증시를 체크를 해봤지만 독일의 닥스 지수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하락장 안경 블랙캔들, 롱바디 블랙캔들 나왔어요. 그쵸? 유럽 증시. 프랑스 카크 지수도 롱바디 하락장 안경 블랙캔들 나왔고, 추세가 빠져버리죠. 베트남 버티고. 중국 쪽이 약세죠? 중국에 요새 부동산 이슈가 있는데, 그치? 비구 2위야? 여하튼간에 지금 다 빠지네요. 아시아 증시도 좀 빠지고, 유럽 증시도 빠지고, 다 빠진다. 그나마 뭐 좀 버티는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하락폭을 좀 강하게 가져가진 않고 있죠.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글로벌 시장은 약세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새 뭐 이제 8월 달 되고 그러면은 이제 9월 위기세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뭐 제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제 성장주에서 소비 섹터로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얘기했고 근데 성장 섹터가 빠지게 된다면은 약세로 간다면은 당연히 뭐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은 순환매 관점, 테마성 순환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좀 어려우신가요?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성장주에서 소비 섹터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소비 sek터가 이제 메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 섹터는 주로 순환매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테마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양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화장품 쪽 움직였다가 또 화장품에서 또 뭐 면세점 관련된 쪽 움직였다가 또 그러다가 뭐 호텔 관련 쪽 올라가 움직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순환매하면서 돌거든요. 그러면서 은근하게 주가는 좀 지수는 좀 하락을 하고 가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그 순환매 하는 거 그 다 따라다니면서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목 개수만 늘어나요. 아시죠? 그래서 종목 개수 같은 거 뭐 늘어나면 좋지 않잖아요. 나중에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한번 폭락이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증시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지수가 약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갈 때도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마다 순환매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지수의 흐름은 하방이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약세라는 거예요. 약세장에서는 돈 벌기가 쉽지 않죠. 테마성으로. 그러면 이걸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 개수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종목 개수를 늘리냐 하면은 주로 이제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성장주를 좀 샀잖아요. 그러면 성장주가 지금 다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쪽이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빠진다고. 빠지면은 거기서 수익을 못 내잖아. 빠지는 종목에서는. 그래서 빠지는 종목에서 수익을 못 내니까 다른 종목을 사갖고 거기서 수익을 내면서 뭔가 방어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뭐 종목 개수가 처음에는 뭐 세 개, 네 개 이랬는데 계속 순환매 하면 하게 되면 그 종목을 계속 사잖아요. 그러면 종목 개수가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은 주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순하게 하락하진 않아요. 하락하다 나중에 한번 팍 떨굴 거예요. 예, 갑작스레 급락을 시켜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새로 샀던 종목들도 다 나중에 물리게 돼요. 예, 다 빠져버리게 돼요. 전반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포트를 계속 늘리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종목 개수를 늘리면 안 돼요. 나중에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냐면은 지금은 좀 멈추셔야죠. 투자할 것에서 뭐 투자의 비중을 좀 낮추시던지 뭐 한 주 정도만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망 전략이라고 간다든지. 근데 관망으로 가게 되면은 또 사람이 또 텐션이 떨어지니까는 약간 그러긴 한데 한 주만 사시던지.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란 게 또 마음의 영역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투자구 운영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새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린 게 아니, 자료를 올려드린 게 이런 거 좀 올려드리고 있죠. 자산 운영 투자 관리 이런 거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잠시만요. 주간 자산 운영 투자 관리 영상은 요거는 자료로 업로드 해드렸는데 이거 말고 오늘은 이제 일간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정리했어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여하튼간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현금 비중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투자할 때 몰빵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이게 워낙 몰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약간 인지를 하시라고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여하튼간에 그런 부분을 주식에서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 하실 때가 그 투자금 운영에서 다 무너져요. 나중에 이제 투자금 운영에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금 운영에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튼간에 그러면 뭐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갈지 아시겠죠? 아무래도 아까 이거 보셨다시피 시장은 좀 약세장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뭐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뭐 키포인트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중요하겠죠. 데이터야 뭐 여러분들도 눈이 있으시니까 다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는 누구나 볼 수가 있는데 관점을 잡는 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관점의 영역에서 말씀드렸고 데이터를 좀 이야기한다면 금이 이제 좀 하락하죠. 지금 이게 그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유가가 80달러로 좀 떨어졌죠. 뭐 중국 경제 불안에 의해서. 이거는 유가에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렸죠. 크루드 오일 해가지고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움직였어요. 그쵸? 유가 제가 단기 고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83달러였을게. 근데 어떻게 됐죠? 제가 눌린다고 얘기했잖아. 예, 크루드 오일 여기 해외 주식에다가 섹션에다가 업로드 해드렸는데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예상한 그대로 유가는 조정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쪽, 제가 채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채권에다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채권 금리가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4.2%까지 219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이거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종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아직 돌파 못했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돌파해요. 전고가가 4.3 정도 될 거예요. 4.3은 아닌데 4. 요거보다 살짝 높은데 전고가 돌파 직전이에요. 지금 금리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 터미널 레이터에 있을 거라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데 채권을 사고 있는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설마 없겠죠? 그렇게 좀 그렇죠. 개념이 없는 거죠. 네, 여하튼간에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은행은 현금성 자산으로 매핑을 시킨 거고, 현금성 자산은 60에서 45일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고, 주식은 40에서 55 정도. 채권 쪽은 빵 투자하면 안 되겠죠. 요새 그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환율 쪽은 뭐 고려해 볼 필요 있어요. 환율은 하방 추세를 좀 뚫어놓은 게 있어서 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고려해 볼 필요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뭐 100 이하에서 움직였어요. 100 이하에서 지금 103.2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달러 강세.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까 금은 하락의 모양새가 있죠. 당연히 금은 지금 투자 타이밍 아니죠. 부동산 쪽은 미국의 8월 주택시장 지수가 58개월 만에 급락을 한 모양새가 있어요. 그동안 이제 주택시장 지수가 좀 올라가다가 8개월 만에 지금 갑자기 50으로 급락을 했어요. 5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0 이상이면 뭐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위축, 뭐 그렇게 보는데 주택시장이 아직까지 위축은 아닌데 그래도 급락을 했으니까 좋은 건 아니겠죠. 그리고 최근에 뭐 비구이 위한 컨트리 가든 디폴트 우려가 있습니다. 요 사태 아시죠? 그래서 부동산 쪽은 위험하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당연히 부동산 또 매체에 휘둘리지 마시고 설마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또 당하진 않겠죠. 유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유가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72달러에서 85달러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코인 쪽은 넘어가고 금 쪽 말씀드렸고 여하튼 요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글로벌 주식의 경제 시황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또 CNBC 뉴스에 새롭게 올라온 이야기가 있는데, 새로운 코비드 변종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 기사 보셨죠? CNBC 뉴스에 올라왔더라고. 여기 있죠. 새로운 코비드 변종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 백신은 9월 말쯤에 새로운 변종에 대해서는 9월 말쯤에 미국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하튼간에 뭐 9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 변종이 전 세계로 뭐 퍼지고 있는 거니까 9월쯤에 또 코로나에 관련된 또 이슈 그렇게 되면 또 바이오 쪽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겠죠. 아직까지는 뭐 바이오가 그렇게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좀 바닥에서 박박 끼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올라오진 않은데 서서히 뭐 9월 정도 되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피치에서 JP모건 등 미국의 대형은행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는 모디스 어디야? 저번 주에는 또 지역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했잖아요. 아예 강등을 했었죠. 피치가 저번 주는 8월 3일날
미국의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미국 국가의 그 신용등급을 AA 최고 등급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내렸잖아요. 요거 내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지역은행에 대해서 지역은행에 대해서 미국의 지역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낮췄습니다. 여기인가요? 여기 있네요. 무디스가 8월 9일이죠. 무디스 신용평가에서 미국의 지역은행 10곳 신용등급 강등. 근데 또 신용등급 강등 이야기가 경고예요. 아직까지 강등은 아닌데 경고. 근데 강등할 가능성이 크겠죠? JP 모간 등 미국의 대형은행 신용등급. 이게 신용등급이 계속 강등되니까 우선 뭐 미국 나라 전체가 신용등급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신용등급이 강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은행 강등됐고 거기다 또 미국의 대형은행까지 이게 단순하게 뭐 정치적 이슈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겠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이 경제 쪽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데이터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서 하는 영역이라서 여하튼간에 뭔가 안 좋은 것이 있다는 거겠죠. 예, 미국 경제에 그 적신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뭐 제가 예상했던 연말쯤에 좀 위험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는 하겠죠. 제가 전환점이 올해 11월 달에서 내년 1월 달로 보고 있잖아요. 뭐 지금 계속 뭐 재무장관인가요? 미국의 재무장관. 네, 그분은 뭐 미국이 뭐 경착륙 할 거다, 연착륙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거 봤을 때는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부진한 중국 경제 데이터로 인해서 유가가 좀 하락했다고 하는데 중국 쪽에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있죠. 뭐 부동산 이슈도 있고 경제가 약간 부진하다 이런 건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의 뉴욕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19로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여하튼간에 뭐 이래저래 지금 뭐 전반적인 흐름이 약간은 좀 둔화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지금 눈에 새롭게 띄는 게 코로나 쪽이 약간 눈에 띄긴 하죠. 요게 눈에 약간 띄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금요일날이 아니라 화요일날 어제인 거죠. 어제가 모건 스탠리의 최선호주로 꼽히면서 엔비디아가 좀 상승했던 부분. 그 엔비디아가 상승한 거는 뭐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로 해서 좀 올라간 거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이 있어서. 네, 그러면 요 정도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하죠. 지금 뭐 계략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크루드 오일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종목의 흐름도 보고 종목도 보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좀 약간 시장 흐름 볼게요. 그리고 뭐 히트맵도 한번 본다면 이거 어디 갔지? 히트맵에서는 지금 올라간 게 노보노 디스크 약간 그 제약 쪽이 좀 올라가긴 했어요. 리츠 쪽도 약간 올라가긴 했구나. 부분적으로 올라갔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또 이거 안 보면 약간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섹터의 흐름을 좀 볼게요. 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빠졌어요. 그래서 다 마이너스긴 한데 섹터가 그나마 좀 선방한 게 의약바이오 쪽이 약간 선방한 부분이 있어요. 하락폭이 뭐 지금 세미컨덕터 이쪽 반도체 쪽도 좀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0.97로 빠지고
예, 테슬라가 마이너스 2.84% 빠지고 성장도 계속 빠졌죠. 지금 엘리 앤 컴퍼니하고 암젠이 좀 올라가고 뭐 지금 헬스케어 쪽은 아직은 비만 당뇨 요쪽 이슈가 있는 거죠. 노보노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그 비만 치료제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렇죠. 에너지 쪽 다 빠졌네요 지금. 엑슨모빌하고 세브론 좀 빠졌고 네 반도체 쪽도 빠졌죠. 엔비디아는 그나마 선방했죠. 인텔이 마이너스 2.5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1.36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4.32 퀄컴이 마이너스 0.2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좀 다 빠졌다고 봐야죠. 그나마 좀 바이오 쪽이 약간 선방해줬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도 빠지긴 빠졌어요. 근데 그나마 덜 빠졌다는 거지. 네, 요 정도 흐름 볼게요. 예, 시장 흐름. 요 정도면 뭔가 좀 핵심을 알 수 있긴 하겠죠.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좋아요, 새로 오신 분 구독. 그래서 예, 중심을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심 잡고서 지금은 이제 종목 개수를 늘릴 타이밍은 아니죠. 예, 종목 개수를 늘릴 타이밍이 아니라 중심 잡고서 운영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따로 올려드리긴 했지. 이 포트폴리오 섹터별 투자 비중 관리해가지고 네 5종목을 넘으면 안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적당한 것은 두세 종목이 적당하겠죠. 포트폴리오에. 네,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투자금 운영 쪽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투자금 운영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문제가 발생할 때 투자금 운영에서 다 문제가 발생해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고